네,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가기 때문에 종목이 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시장은 무너지는데 내 종목만 간다? 이건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잘 체크를 해야죠. 머닝 전략, 이번에는 시장 대응 전략, 포트폴리오 전략 세우겠습니다. IM증권 이웅찬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오셨을 때 이제 정책주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정책주가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낸 구간이라 새로운 고민이 이제 있는 구간인데요. 일단 트럼프의 관세 유예를 8월 1일까지는 조금 늘려놓은 상황인데 그런 리스크들을 시장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고민입니다. 예. 예, 일단은 관세율이 나왔을 때 그 당일날에 두 번 놀랐어요. 예. 처음에는 25%라고 해서 아니 25%라고 해서 이게 되게 놀랐고 이제 일본은 조금 많이 맞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일본은 지금 자동차 쪽이 협상이 잘 안 되니까. 근데 한국은 협상이 안 된다기보다는 사실 지연된 건데 그렇죠. 이제 25%를 맞았어요. 그래서 놀랐고 그 다음에 또 놀란 거는 아니 그런데 코스피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 놀랐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었는데 뭐 시장에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관세를 뭐 추가 국가들에게 부과를 했는데 전혀 미국 시장도 신경 쓰지 않고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정책이 트럼프 관세 정책이 뭐 후퇴할 것이다, 다코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8월 1일까지 시간을 벌었다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일단 정책에 대해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보다 좀 너무 강경하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이게 과연 그렇게까지 많이 후퇴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고요. 8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벌었다고 하지만 8월 1일이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관세율이 생각보다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뭐 25% 관세가 다 매겨지지는 않겠을 겁니다만 아마 베트남이 20% 합의를 했으니까 우리가 그거보단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은 하고 가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좀 걱정스럽다는 점,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태국,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등 해가지고 아시아 국가들이 되게 다 높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럽고요. 두 번째로는 이 관세에 대한 경제 영향이 아직은 미국 시장에서도 별로 그렇게 미국 경제에서도 아직은 좀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것들은 언제 드러나느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다. 이제 뭐 자동차 가격 이제 올리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은 되게 빨리 움직이지만 이제 경제라는 건 서서히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3분기에 가서야 좀 문제가 나타날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걱정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 8월 초까지는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3분기에 들어가서도 관세 악영향들은 계속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스는 이제 해안에서 우리가 타는 보트 같은 걸로 표현하면 방향 확 일부러 돌리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경제 지표는 추세를 잡으면 방향으로 큰 선박이나 항공모함처럼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우려를 자료에서도 표시를 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가 우리 나름의 좀 오를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증시가 그런 걸 반영해야 되는데 미증시는 뭐 조정인 듯 하다가 다시 사상 최고치로 갑니다. 미국의 상승의 배경은 무엇인지, 미국 전망은 그럼 어떠세요? 일단 올해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전망이 미국 증시는 좀 안 될 것 같고 미국 외 증시가 조금 나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상반기의 전망이었고 일정 부분 맞았잖아요. 일정 부분 맞았고 사실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내려갈 걸로 봤고 미국 외가 올라갈 걸로 봤거든요. 그런데 둘 다 미국은 내려갔다가 이제 제자리로 왔고 미국 외는 저희 생각보다 높았지만 뭐 이제 뭐 절반은 맞고 절반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튼 여기까지 왔고요. 6월 중순 정도 오니까 이게 미국 외 지역이 이렇게 많이 온 이유가 이제 가장 큰 게 달러 약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은 좀 여러 가지로 아리까리했었고 근데 달러 약세가 올해 상반기에 11%나 약세로 갔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 가지 정황은 달러의 추가 약세 가능성이 있는 정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달러가 하반기에 그럼 뭐 11%더 내려갈 거냐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미국 외 지역의 랠리도 가장 큰 동요인이 뭔가 좀 꺼져가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증시도 보면은 상반기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만 다시 이제 회복을 해서 정고점 근처까지 왔으면 또 정고점 우리가 또 돌파를 또 트라이를 해주는 게 또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래서 6월 중순부터 해서 미국 외 지역이 랠리하다가 미국으로 지금 돌아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고점을 뚫고 올라갔고 7월에는 상황이 괜찮아요. 지금 뭐 관세의 영향이 조금 아직 반영이 경제에 안 된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금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7월에는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는데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워낙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는 계속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계속 뉴스 따라가고 약간 그렇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이 정책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고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느냐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7월까지는 랠리를 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경제를 좀 더 봐가면서 주의해야 될 것 같다. 사실 미국 증시 너무 비싼 것도 사실이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밸류로 보면 미국 증시는 어느 수준인데요, 지금? 지금 22배에서 23배 사이예요. 그래서 사실 싸진 않은 구간이군요. 코로나 때 정말 그 제로 금리에 정말 과열이라고 생각했을 때 23배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많이 비싼 건데 또 이제 EPS가 만약에 올라오고 실적이 괜찮고 하면은 또 이게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내려오겠죠. 네, 그렇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금리가 높다든지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 많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증시는 사실 미국의 대외 변수랑 상관없이 정책 모멘텀으로 잘 왔습니다. 미국이 상당히 흔들렸다면 그 영향을 받겠지만 미국도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는 국면인데 우리가 계속 자유롭게 우리 증시도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이제 연고점을 돌파하면서 3,160까지 왔는데요. 7월은 아까 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도 괜찮다 그랬어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위쪽으로는 조금 더 열려 있다고 봐도 됩니까, 지수가? 네. 국내 증시는 이제 미국보다는 조금 더 고점이 조금 더 빨리 나오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런데 여튼 저희가 6월에 한 달 전에 와서 말씀드렸을 때 정책주를 따라가야 되고 이게 뭐 얼마나 갈지. 그런 거 너무 재지 말고 뇌를 비우고 따라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분류해서 이제 뭐 증권, 이제 뭐 지주사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은 이제 AI 투자 관련된 뭐 AI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좋고 뭐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정책주에 대해서 보면은 올 주식 갈 수 있는 주식들은 상당히 많이 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증시 부양 관련해서 상법 개정 관련해서 지주회사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막혀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할인율이 제값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올라가기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거의 다 온 상황인 것 같고 뭐 증권주들도 더 갈 수 있다고 하지만은 뭐 PBR이 1배를 다 넘어섰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증권 정책주를 차익 실현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이 좀 이제 모멘텀이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새로운 정책 나온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배당 분리과세에 대한 얘기들 나오고 아니면 자사주에 대한 강제 소각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책주는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대응하는 건 맞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6월처럼 이렇게 강력한 정책주 수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또 이번에 얘기가 나오는 그런 그 배당 분리과세 수혜주 특히 이제 은행주 얘기가 나오는데 은행주들도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사실 분리업 때 그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이 조금 제한적일 것 같고 자사주 관련된 주식들은 분명히 오를 겁니다만은 자사주만큼이 이제 주가가 오르면 이제 또 거기서 사실 한계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정책에 관련된 거는 7월에는 조금 랠리가 모멘텀이 좀 제한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 이제 좋은 섹터를 찾아야 되는데 표 한번 놔둬보십시오. 이걸 근거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말씀하신 정책의 수혜줄로 인해서 뭐 지주사나 증권이라 이런 게 한 차로 올랐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입법 추진 과정에서 차익 실현 압력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배구조 개선이 아까 말씀하신 쪽이 그쪽에 들어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정책주 조선방산전력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수출주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가 있는데요. 그럼 이런 쪽으로 좀 시장의 매기가 갈까요? 아니면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동력이 약할까요? 일단은 증시 자체는 계속 개인들 수급이 들어오면서 증시를 이제 받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3분기까지는 증시가 이렇게 뭔가 3천 위에서 계속 뭐 6월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은 못하더라도 높은 상황에서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뭔가 순환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7월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만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은 뭐 증시 자체는 조금 비싸고 리스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대신에 포트폴리오 전략은 외국인들이 일단 먼저 한번 딱 땡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증시가 안착을 해요. 안착을 하고 나면 사실 오늘 외국인들 팔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들이 이제 3,000억씩 사면서 증시가 받쳐지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주도주들이 조금씩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에 정책주들이 올라왔던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부는 차익 실현하고요. 일부는 7월의 정책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정책이 바뀌었으니까 뭐 배당 관련해 그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일부는 우리가 뭐 수출주 이런 것들로 이제 대응을 해보든지 아니면은 마지막
마지막으로는 개인 수급으로 다시 장세가 넘어가면은 개인들이 좋아할 종목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오늘 바이오 오르거든요. 그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좀 다변화해서 7월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는 여전히 삼성전자 실적이 쇼크 수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체 영향은 안 주고 하이닉스 중심으로 또 올라가는 흐름들이거든요. 네.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사실 쇼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물론 쇼크가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만은 또 일회성 비용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럼 여기서 반등이 세게 나오느냐 했을 때 저희가 일단 삼성전자를 여기에서는 바닥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바닥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부분들은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전자가 못 올라가니까 계속 언더퍼폼하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쉽게 해소가 될 것 같지는 않고 뭐 HBM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경쟁력을 찾아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레거시 딜에 가격 조금 좋은 거 가지고는 바닥은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크게 치고 가지 못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뭐 실적 좋고 좋습니다만은 오늘 이유는 딱히 뭐가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어제 엔비디아 올라서 가장 큰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게 증시도 오르고 여기서 순환매도 나타나고 하니까요. 그러면은 미국 증시 좋고 그 다음에 계속 뭐 나스닥 올라가고 이런 AI 모멘텀이 있으면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까지 미국 나스닥을 랠리를 우리가 따라가줘야 되느냐. 일단 7월 말에 빅테크 실적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우리가 경제 지표 같은 것들을 확인하면서 조금 더 다시 주의해보자.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은 지난 2년간 미국 성과가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는 한국 증시 쪽으로 상당히 좀 이제 이동을 해야 되나 한 분도 있는데 혹시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좀 같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포트폴리오일까요? 일단은 올해 상반기에는 미국을 차익 실현하고 국내를 가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솔직히 올해 하반기에는 둘 다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밸류라는 그런 그 측면이 있고 모멘텀이라는 측면이 있으면 모멘텀 되게 세요. 모멘텀을 따라갑니다. 오르는 게 계속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가면은 이제 밸류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에 실적 시즌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관세의 영향이 펀더멘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9월에 금리 인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8월, 9월에 물가 오르면 또 9월에 금리 인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또 연준 의장 교체하는 만에 또 그로 넘어가야 돼, 그 싸움으로. 그런데 증시가 싸면 모르겠는데 너무 비싸니까 이 부분들이 미국 증시 좀 부담이다 생각이 들고요. 국내 증시는 당장 8월 1일부터 관세율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보면은 브라질이 50%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또 녹록치는 않아요. 근데 진짜로 50%를 때릴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하지만은 8월 1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해가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미국 증시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상반기에는 두 국가의 코릴레이션이 달라졌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좀 더 동조화될 거기 때문에 방향성은 비슷해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네, 7월 포트폴리오 전략 IM증권 이웅찬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